계속해서 이제 임명을 안 한 이유가 그 국민의힘이나 여권에서 그 결격 사유를 얘기했고 아니요. 그거는 제기를 한 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언론계에서도 그 언론연대에서도 이제 정치인 출신들의 이제 여야 모두 현안 인사들의 방통위원 후보자들을 이 공간 사퇴를 하라는 그런 제안도 있었는데 그런 제안들이나 어쨌든 여권에서의 그 결격 사유 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있을 때 있었던 일이라서요. 그 결격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 주체가 방송통신위원회거나 법제처가 아니다라는 것은 이미 2017년도에 입증이 된 거예요. 두 번째로 결격 사유 때문에 임명을 안 한 거라면 법제처 유권 해석을 받아야죠. 받지 않은 상태로 계속 임명하지 않은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위반이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주의 주장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 위에 존재할 수는 없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제처 유권 해석이 6개월 걸릴 일입니까, 이게?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10조, 그리고 그 시행령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5조를 보면 너무나 명확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국회 입법조사처에 이미 이게 부적격 사유가 아니라는 유권 해석을 받은 상태거든요. 아니, 국회 입법조사처에 저희가 의뢰했을 때 일주일 만이죠. 일주일 만에 유권 해석을 받은 사안이 왜 법제처는 6개월이나 걸려야 합니까? 그리고 지금도 안 하고 있잖아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그리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러한 행태는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적격이라면 부적격이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아무 무작위 상태로 7개월 7일이 가는 게 말이 됩니까? 정치 정파성이라든지 정치 편향성이 있는 인사에 대한 방송 통신위원회 임명에 대해서 위원장부터해서 그런 건 이제 야당의 입장에서 여당에 대해서 여당 추천위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 여당도 마찬가지로 그런 비판이 계속 왔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아예 이제 사퇴를 하는 게 어떠냐는 이제 제안도 언론계에서도 있었는데 그럴 필요성이나 어쨌든 그런 문제의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너무 한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처럼 법적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정부고 그리고 그래도 방송 자유를 지켜주려는 정권에서 저는 그런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합니까? 이동관 위원장이 정파성이 없습니까? 예비 후보로도 나가시지 않았나요? 어디선가? 그러니까 1기부터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가 설치된 이래로 5기까지 정치인 출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역에 있던 분이 3년을 경과해야지만 자격을 그래서 부여하는 거잖아요. 이제 정치인은 어디를 가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이후에 논의할 문제이죠. 지금 이 마당에 제기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한가하다는 얘기도 하셨지만 적절하냐 아니냐의 문제와 적격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같이 뒤섞으면 안 된다. 법적으로 적격 여부와 적절의 여부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동관 위원장에 대해서 더 강한 잣대를 들이대셔야죠. 그리고 지금 여권에서 거론되는 MBC 장악에 앞장섰던 분, 뭐 그런 분하고 비교할 일인가요? 그러니까 비교의 문제. 이제 그만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파성이 상대가 있다고 이쪽도 정파성이 있어야 되는 논리는 그러면 과연 타당하냐? 아니 지금 잠깐만요, 기자님. 아니 잠깐만. 그게 아니라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토론할 적격과 부적격과 적절이냐 부적절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과 정치적으로 논쟁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이 문제는 법적으로의 문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법을 지키지 않은 문제를 얘기하는 거고요. 언론 노조나 시민단체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은 저는 가능하다. 그럼 토론의 문제다라고 분리해야 된다. 아니, 이게 지금 제가 과방위원이고 이 문제 어쨌든 연관이 돼 있으니까요. 정리를 좀 할게요.
그냥 방송통신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구인데 당시에 최민희 위원으로 상임위원이 임명이 되면 선임이 되면 양쪽이 균형이 잡힌 2대2 구조가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거는 방송 장악을 하는데 완전한 걸림돌이 된다. 박문진, KBS 이런데 이사, 방심위, 구성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없게 되니까 그것을 그냥 막으려고 2대1 구조로 놔둔 거죠. 그래서 최민희 의원을 임명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걸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뻔뻔스럽게 하는데도 관철시켜 나왔고 오늘 드디어 박민 사장의 인사청문회까지 이르렀어요. 이 과정에서 있었던 수많은 방송 장악의 그런 만행들을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은 딱 그겁니다. 복잡하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네. 방통위원회가 당초 방통위원회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 것을 위헌적인 방법을 통해서 막아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방송 장악 음모를 관철시켜 나간 겁니다. 그게 본질이죠. 아니 제가 그 과정에 임명이 미뤄졌던 거고 그걸 더 이상은 용납할 수 없어서 그걸 이제 오늘로 이제 그 내정자 지위를 내려놓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 제가 방통위 설치법을 만든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제가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일 때 이 실무 총 책임을 맡았고 이제 그때 민주당의 정청래 의원이 파트너였어요. 야당 그때 국힘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미 이 문제 제기가 됐습니다. 정치인을 근본적으로 막아야 하냐 이 문제 제기가. 근데 수없는 토론을 거쳐서 막을 수 없다. 그게 위헌적이다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공무원이 임용되는 조건에 정치인 출신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토론을 했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분리한 겁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치인이 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방송심의를 하니까. 정파성을 최대한 배제해야 하니까. 그것도 국힘이 잘 지키고 있지 않죠. 네, 그래서 그런 논의 끝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방통위원회가 분리된 거고, 그래서 제가 만약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간다면 저는 그걸 100% 억셉트합니다. 그리고 저도 가려고 안 하겠죠. 근데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 기구고 대통령 소속 기관이기 때문에 예, 그걸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어서 이걸 토론을 통해서 국회가 법 제어할 때 다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논의 결과는 달라지기 어렵다. 그때 굉장히 토론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방심위가 뜬금없이 초법적인 혹은 위법적인 심의 대상 확대, 마치 법무장관이 시행령 가지고 수사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하는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권의 본질이 그런데 다 이제 드러나는 거죠. 실제로 이른바 독립기구로 돼 있잖아요, 방심위는. 그런데도 방통위원장의 거의 지시에 따라서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하는데 내용적으로는 다 내밀하게 이렇게 내통을 하면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고. 그래서 방통위에 대한 방통위원회 구성에 관해서는 아마 논의가 계속 더 필요할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있는 자격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자가 없었다. 그런데 방송 장악을 위해서 그걸 문제 삼아가지고 지연하면서 그 과정에 이제 이른바 온갖 방송과 언론에 대한 나쁜 짓을 다 지금 하고 있고 그게 오늘 박민 사장 인사청문회까지 온 거죠. 그건 뭐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죠. 이 정도 하시죠? 예. 예. 근데 그 위원님이 그러면 지금 방통위원으로 가셔서 방송장악에 맞서서 싸우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기다렸다 와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구조에서 위원님이 만약에 이제 갔으면 지금 어쨌든 3대2 구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그리고 지금 만약에 지금 두 명의 상태에서 2대1 상황인데 이제 지금 이전과 다른 어떻게 상황이 임명이 됐을 때도 지금 뭐 이렇게
의결 구조라든지 이런 데 달라질 수 있었겠느냐. 제가 아까 설명을 다 한 부분입니다. 이미 다 얘기했다고요. 처음에 왜 방통위원회에 들어가려고 했냐. 제가 3월 30일 날 임명됐으면 8월 31일까지 2대2 구조예요. 그래서 들어가려고 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흑과 백이 분명해지는 시간을 기다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그 흑과 백이 분명해지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나머지 시간은 당과의 조율도 필요했고,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을 검토할 필요도 있었습니다. 그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저희가 3인 체제, 2인 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전에 그 김효재 직무대행 때는 임기가 2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전횡을 부렸던 거고요. 이동관 위원장은 임기가 3년이 보장돼 있지만 위원장으로서의 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으면 국회로부터 탄핵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졸속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법률 자문을 구하지 않은 채 MBC 박문진 이사를 자른다거나 그 다음에 회의를 24시간, 48시간 규정을 어긴다거나 내지는 이사를 추천함에 있어서 검증 절차가 없다거나 이렇게 무지막지한 방식으로 김기중 이사를 해임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권태선 이사장이 법적으로 지금 소송 중이었을 때 후임자를 물색해서 추천하는 제도 이거 할 수 없습니다. 방통위가.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이 정상적으로 임명이 되고 그것이 3대2 구조라면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표해서 위원회를 운영해야 되는 겁니다. 협의기구로서 합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합의가 안 될 경우는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정당의 대리인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공직자로서의 위원장의 역할을 해야지만 탄핵의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할 수가 없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네, 지금 저렇게 하는 것은 독임제 성격을 띤 위원장과 위원장의 장관, 차관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덧붙여서 이상인 위원께서 김효재 직무대행일 때 잘못된 것이 공수처에 지금 고발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강조를 드리자면 공수처가 즉각적으로 김효재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에 대한 수사, 조사를 제대로 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혹시 다른 분들 질문 있으시면